자, 여러분 황건적의 난이라고 다들 아시죠? 뭐 십상시가 하도 백성들을 털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머리에 노란 두건 딱 쓰고 왕 모가지를 따버리자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자, 근데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에도 이 황건적의 난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성공해서 왕 모가지를 딱 따버렸고 또 한 번은 현재 진행형이죠. 이런 시읍비읍리를 네가 트랙스 2세대냐? 네 예비가 개 털린 걸 잊었나 보구나. 니도 개 털어주마. 시작가 2000 트랙스 계약하실 분? 저요. 저 계약할게요. 자부심 오늘의 이야기. 느슨해진 한국 자동차계에 긴장감을 준 대우와 GM의 황건적 브라더스, 마티즈와 트랙스의 황건적 레볼루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엔카TV 차돌박이 인사박스입니다. 뼛속까지 씹어먹는 자동차 이야기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난세에 등장한 황건적 브라더스, 트랙스와 마티즈의 기묘한 평행이론 이야기입니다. 자, 자동차 얘기하면서 웬 황건적 개드림이냐 싶으실 텐데, 자, 황건적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이제 일어나리라. 마티즈와 트랙스 2세대의 흥행돌풍이 완전히 딱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친형 트랙스를 좀 보자고요. 트랙스 2세대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하자마자 사전계약 10,000대를 뚫어버리면서 이러다가 동급 차량 판매량 1위도 한번 찍어볼 기세예요. 분명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 GM이 뭐 한국에서 철수하니 많이 이런 곡소리가 나오던 참인데, 이번 트랙스가 대박이 나면서 곡소리가 둠칫둠칫 붐바스틱 비트를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정확히 2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도 GM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GM의 전신인 대우 자동차가 다 죽어가다가 마티즈가 대박나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과연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반복은 필연이라는 말이 있죠. 마티즈와 트랙스 오버 두 차량은 25년이라는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키워드가 바로 오늘의 주제, GM의 황건적 레볼루션 전략입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지갑을 보면 간단히 답이 나와요. 자, 마티즈가 처음 나왔던 1998년과 25년 뒤인 지금 2023년의 공통점, 바로 나라 경제꼴이 개판 5분 전이라는 겁니다. 얄짤없이 음봉이 뜨고 있다 이거예요. 시퍼래. 근데 그 박살난 면면을 따져볼수록 98년 상황과 지금 자동차 시장 상황이 놀랄만큼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97년 말 IMF로 나라 경제가 박살나고 환율이 2,000원을 뚫으면서 원자재난과 함께 자동차 할부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거기다 인상된 원자재 가격, 풀체인지 등등의 이유로 좀 잘 팔렸다 싶은 차들은 가격이 10% 이상씩 인상됐어요. 근데 망한 회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국민소득은 오히려 줄었네? 차 살 돈이 없어. 역사상 최초로 서울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니까 이러다 국산차 다 죽어, 정부에서 제발 차 좀 사라고 자동차 구입 세금까지 깎아주던 시대예요. 자, 그럼 지금 2023년은 어떻냐? 66년 만에 사상 최악으로 무역 소지가 개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3년 만에 최악으로 오르다가 좀 진정이 되나 싶더니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카드사 자동차 할부 금리가 3배 넘게 뛰었어요. 자, 거기다가 뭐 반도체 출고 지연이다, 원자재값 인상이다, 풀체인지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값은 무섭게 오르는데 IMF 이후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네? 이야, 차 사는데 쓸 돈이 없어요. 당연히 차량 판매 대수 줄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다가 작년에 끝났어야 할 개별 서비스 인하도 계속 쭉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세금 깎아줄 테니까 차 사라 이거지. 자, 뭐 이 정도면 98년과 23년 국내 자동차 시장 상황이 거의 데칼코마니급 데자뷰예요. 이 음봉 가득한 파란 하늘의 시대를 갈아엎자 난세에 나타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황건적 브라더스, 그게 바로 GM과 대우의 마티즈와 2세대 트랙스다 이 말이에요. 98년에 마티즈는 비록 경차라는 체급의 한계가 존재했지만 당시 국내 출시된 차 중에서 그래도 3번째로 싼 자동차였어요. 물론 그 밑으로 티코가 있긴 했는데 티코는 이때도 제대로 자동차 취급을 못 받았고 현대 아토즈가 조금 더 싸고 실내 공간도 더 넓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마티즈가 기본기가 더 탄탄했어. 그러니까 마티즈가 비교적 더 좋은 주행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IMF로 지갑이 찢어진 소비자들에게 독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나온 트랙스 2세대는 이때보다도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일단은 이게 소형 SUV라고 분류는 하는데 등발이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커요. 사실상 준중형 수준의 등발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경쟁 소형 SUV들 가격을 보면 다들 값이 장난 아니게 올라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소형 SUV 판매 1위 셀토스를 보면 23년식에 나오면서 최대 216만원이 올라서 깡통 2160만원으로 시작해서 풀옵션은 3515만원. 그래도 얘는 양반이야. 왜냐면 코나는 풀체인지 하면서 최하 트림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324만원이 올라서 깡통 시작가가 2468만원에 뭐 풀옵션은 어라운드 뷰 이런거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3655만원? 야, 이게 자, 근데 시정 트랙스는 깡통이 2052만원부터 풀옵션을 해도 2872만원이야. 풀옵션과도 뭐 어라운드뷰 이런게 없긴 한데 다른 소형 SUV랑 아예 앞자리 숫자가 달라요. 깡통을 보면 더 독해요. 소형 SUV 중에선 당연히 제일 싸고 경차인 캐스퍼 풀옵션보다도 가격이 더 착해요. 트림별로 좀 옵션 선택 차별이 살짝 있긴 해도 깡통부터 이거저거 안전사양 기본으로 넣어주고 제일 많이 써먹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선택 가능해서 이 정도면 솔직히 옵션 낭 쳤다고 하기 좀 힘들긴 해요. 자, 근데 쩐을 좀 들여서 트림을 높이면 한국에서 먹힐만한 건 죄다 넣어놨어요. 아주 그냥 뭐 순정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특히 이거 2열 에어벤트는 수출에게는 아예 없는 거예요. 한국 전용. 완전히 우리 쉐보레가 달라졌어요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 쉐보레가 그동안 시읍 비읍 리을 소리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본기 좋고 디자인 나쁘지 않은데 한국 시장 감성을 무시해도 너무 개무시했어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야.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접어야 한다? 야, 대한민국에서 이건 그냥 사문난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에서 부를 때도 형기 르쌍쉐 이렇게 부르잖아요. 르쌍쉐 중에서도 제일 쩔이다 이거야. 실제 판매량으로 따져보면 쌍르쉐 패폭만 더 당해. 누가 나 솔직히 쉐보레 좋아해 이러면 너 그런 거 보니? 쉐슬람! 이런 취급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쉐보레 크로스오버가 진짜 괜찮은 상품성으로 나와지면서 드디어 마침내 쉐보레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물론 원가 절감의 흔적은 곳곳에 보이긴 해요. 레인 센서도 없고 선바이저에 화장 거울 조명도 없고 내장재에는 플라스틱 떡 발라놨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막 보여서 성질이 올라오다가도 가격을 생각하면 성질이 나다가 가라앉아. 자, 경제는 망해가는데 차값은 오르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마티즈와 트랙스 2세대 이 차 두 대가 가태자 가성비로 성남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면서 무섭게 세력을 불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둘은 생겨 먹은 것부터가 딱 황건적 포스가 이미 나와요. 내추럴본 황건적이어 아주 그냥. 왜냐, 마티즈가 국내 최초로 황금색을 메인 컬러로 들고 나온 차였거든요. 시발 자동차 1회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시도였는데도 이외로 소비자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때 마티즈 열풍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년도 베스트셀링카, 그러니까 왕이었던 소나타 모까지 따고 마티즈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경차 신분으로 전차종 판매 1위를 찍을 정도였어요. 그때도 제일 잘 나간 색이 황금색 마티즈였어요. 왜냐, 경제가 망해가서 기분 들어오는데 금색을 보니까 기분이 전환된다고. 자, 이번 신형 트랙스도 노란색이 메인 컬러예요. 이거 보세요. 카탈로그 1면부터 금색 빡! 자, 근데 이게 이름은 어반 옐로우인데 실물로 보면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반짝반짝하는 금빛과 겨자색 그 중간 어디쯤의 느낌인데 이렇게 금빛을 메인 컬러로 잡은 게 한국 GM SUV 라인업 역사상 최초예요.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솔직히 GM만 알고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다른 소형 SUV의 다른 메인 컬러와 차별하는 데 성공했고 소비자에게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골든 간지로 시선 딱 붙잡아두고 가격으로 피니쉬를 날려버리니까 소비자들이 막 어질어질 정신 못 차리고 사전계약을 홀린 듯이 신청해버리는 거지. 뭐 학술적으로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자면 실제 판매가 많이 되는 외장 색상이랑은 별개로 소비자들이 투박스 형태의 디자인 실루엣에 유색 중에 노란색을 제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 뭐 노란색이 스포티하다, 견고하다, 역동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 그렇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뭐 이 연구를 참고한 결정이었는지 어쨌는지 진실은 GM만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곧 출시될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도 메인 컬러 중 하나로 노란색을 밀 기색이 지금 벌써 좀 보이고 있어요. 야, 이게 GM이 아시안 감성을 좀 공부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쵸, 황건적은 원래 삼형제가 완전체거든요. 자, 근데 삼형제하니까 제가 방금 떠오른 게 마티즈와 트랙스 2세대의 세 번째 공통점이 또 있어요. 바로 3기통 엔진을 들고 4기통 엔진을가 맞짱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3기통 마티즈와 죽어라 치고받았던 현대의 경차 아토스도 4기통이었는데 3기통 트랙스 2세대도 4기통 셀토스 베뉴 코나랑 붙어야 하거든요. 이게 좀 변수긴 해요. 왜냐면 마티즈랑 붙었던 아토스는 경차에 4기통을 쑤셔 넣다 보니까 실린더 크기를 줄여서 어거지로 4기통으로
만든 야매 4기통 엔진을 썼거든요. 그래서 기통 자체는 아토스가 더 높긴 한데 주행 성능은 마티즈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야 마티즈가 더 잘 달린대, 사람들이 마티즈 쪽으로 막 우르르 몰려갔거든요. 하지만 지금 트랙스가 경쟁하게 될 현대 1600cc 4기통 엔진, 이게 뭐 좀 이리저리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트랙스 1.2L 터보 3기통 엔진이 배기량이라든지 마력이라든지 좀 초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긴 해요. 거기다 GM이 개발한 6단 자동 변속기를 쓴다는데, 야 이게 그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치를 떤다는 그 이름도 유명한 보령 미션이거든요. 이게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보령 미션도 3세대로 오면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 그래서 과거 1세대 때의 악명을 좀 많이 수습하긴 했어요. 얼마 전 신차 출시회 때에도 내구성을 위한 보강을 했다고 새로 오신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보니까 작년에 한국 처음 오신 것 같던데 한국에서 구라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신 말이겠죠? 자, 아무튼 마티즈와 트랙스 2세대의 공통점, GM의 황건적 정신에서 가장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쉐보레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서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고칠 건 고치고 배울 건 배우는 도전자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보인다 이거야. 1세대 트랙스는 독고다이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한 게 크거든요. 사실 1세대 트랙스가 2013년에 국내 출시된다고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출시도 안 한 차에 팬카페가 먼저 생겼었어요. 왜냐면 이때 우리나라가 디젤차 인기가 완전 떡상하던 시절이었어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주작 들키기 전인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 등록된 승용차 중에 44%가 디젤차였고, 그 중에서도 이제 SUV는 무조건 연비 좋은 디젤로 타는 게 국룰이었어요. 이때 이러다 보니 가성비에 유지비 좋은 디젤 소형 SUV가 국내 최초로 나온다고 개종하려는, 아니 그 환승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서 출시를 해보니까 가솔린 파워트레인 이거 하나 딱 들고 W급의 디젤 중중형 SUV랑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출시 때 깡통 트림 가격인데 10년 지난 지금 2세대 깡통 트림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자, 당연히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이때 그 팬카페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아 했냐면 그 트랙스 팬카페 C샵이 아예 다른 카페로 카페를 바꿔버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열차로 첫인상을 망친 바람에 티볼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터져나온 후배 소형 SUV에 묻혀서 단종 직전까지 10년 동안 다크 템플러급 인지도를 자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트랙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듣보잡 취급받았지만 2014년부터 매년 20만 대가 넘게 수출이 됐어요. 특히 페이스리프트를 한 이후인 2016년부터는 국산차 전차종 통틀어서 4년 연속으로 수출 1위 국산차가 트랙스였어요. 좀 뒤늦긴 했어도 디젤 파워트레인도 추가를 해주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꾸준히 상품성 개선을 해온 덕분에 이런 수출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국내에서는 워낙 첫인상에 미운 털이 세게 박히는 바람에 속된 말로 강가도 진짜 세게 쳐맞았는데요. 이렇게 그 강가 많이 된 상태 괜찮은 트랙스가 많이 쌓여있는 데가 있다는데, 내가 갑자기 말하니까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N 뭔데 그 N N 뭐더라? N카? 자, 아무튼 이번 트랙스 2세대가 3기통이라고 까일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다운사이징을 해서 돌아온 이유는 이때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서 철저하게 원가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여요. 그 대신에 그 줄인 원가로 국내에서 선호하는 주행안정 기능을 기본 트림에도 최대한 넣어주면서도 경쟁 차종보다 독보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비싸진 차값에 신음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홀리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한국 맞춤형 시장 조사와 전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황금 마티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지금 2세대 트랙스가 이런 미친 가성비를 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마티즈를 생산하던 창원 공장에서 트랙스 2세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대우자동차에게 1위의 영광을 가져다줬던 마티즈는 이제 남은 재고 다 팔고 나면 단종되어 사라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마티즈의 혼이 깃든 창원 공장은 다시 한번 신형 트랙스를 수풍수풍 뽑아내면서 한국 GM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느슨해진 국산차 업계의 반란을 꿈꾸는 GM의 황건적 마크2 트랙스 2세대. 이번 성공에서 얻은 교훈으로 GM이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맞는 차를 개발해 더 이상 쉐보레 모시는 분들이 쉐슬람 소리 듣지 않고 취향이 하나로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쪼록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 멘트 쳐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진 않으시더라고. 그래도 믿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사랑하니까. 자, 저 차돌박이 또다시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담긴 자동차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